싱가포르 그랑프리, 이번 주말 분위기 심상치 않죠. 무려 19개 코너에 디텍션 존 3곳, DRS는 4번 활성화됩니다. 거기다 숨막히는 더위와 습도까지. 그래서 포뮬러1은 이번에 고온 프로토콜을 발동했어요. 드라이버들은 냉각조끼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고 안 입으면 차에 500g 추가로 실어야 합니다. 특히 루키들은 이 트랙에서 많이 고생하죠. 금요일은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FP1에선 페르난도 알론소가 1위, FP2는 2번의 레드 플래그가 나왔고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막스 베르스타펜은 계속 맥라렌 주변을 맴돌며 압박 중이고 맥라렌은 이번 주말에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사실상 확정 지을 수도 있어요.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해두세요. 출처는 아래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포뮬러1에서 가장 까다로운 무대 중 하나예요. 드라이버에게도 책에도요. 마리나베이의 조명 아래서 펼쳐지는 야간 레이스는 정말 상징적이지만 이제 동시에 냉정하죠. 극심한 더위, 숨 막히는 습도, 그리고 단 한순간도 집중을 놓칠 수 없는 코스. 비슷한 조건이었던 카타르에서 에스테반 오콘이 경기를 마치지도 못하고 쓰러졌던 거 생각나죠? 싱가포르에서는 단 한 레이스만으로 체중이 3kg 가까이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올해는 FIA가 처음으로 고온 경보를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들은 냉각조끼를 착용해야 하고 만약 착용하지 않으면은 채 500g의 추가 중량을 실어야 해요. 특히 신인들에게는 더 어렵습니다. 싱가포르는 포뮬러2, 포뮬러3 같은 주니어 시리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서킷이잖아요. 즉 포뮬러1에서 처음으로 이 트랙을 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랙이요, 보통 트랙이 아니에요. 현재 레이아웃 기준으로 코너만 19개고 벽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실수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DRS도 특이하죠. 감지 지점은 3군데인데 실제로는 4곳에서 DRS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격과 수비 전략에 확실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서킷랩 레코드는 2024년 다니엘 리카르도가 세운 1분 34초 486이에요. 폴포지션은 해밀턴과 베텔이 나란히 4번씩 기록했고 가장 많은 우승은 세바스찬 베텔, 무려 5번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또 있죠. 바로 세이프티카. 2008년 첫 대회 이후 작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매번 세이프티카가 출동했어요. 전략을 짤 때 무조건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08년 하면 그 사건을 빼놓을 수 없겠죠. 시레시 게이트. 포뮬러1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 중 하나. 르노가 넬슨 피케 주니어에게 일부러 사고를 내게 해 페르난도 알론소를 이롭게 했다는 조작 사건이었어요. 이 이야기만 따로 다룬 영상도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기술적으로는 피렐리가 이번 그랑프리의 C3 경질, C4 중간, C5 연질 타이어를 가져왔고요. 레이스에서는 주로 중간과 경질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로 인한 타이어 마모가 워낙 심하거든요. 단 스타트나 세이프티카 이후 같은 순간에는 연질 타이어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업데이트 소식은 많지 않지만 메르세데스는 싱가포르 전용 프런트 윙을 준비했고 레드불은 프런트 윙 개량형과 새로운 엔진 커버를 선보였습니다. 그 외의 팀들은 기존 설정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맥라렌이 이번 싱가포르에서 컨스트럭터 타이틀을 수학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말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예요. 싱가포르 첫 번째 자유연습 프리프랙티스 1은 시작부터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페르난도 알론소가 에스턴 마틴을 1분 31초 116으로 선두에 올려놨고 샤를 르클레르를 0.15 0초 차로 제쳤고 막스 베르스타펜에게는 0.276초 앞섰습니다. 이 기록이 주말 전체를 결정짓진 않지만 이 그린머신이 마리나 베이 코스에 잘 적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죠. FP1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봐야 합니다. 레이스나 예선과는 시간대도 조건도 다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론소의 기록은 분명 강한 첫인상이었습니다. 세션이 시작되자마자 트랙엔 20대의 차가 빠르게 나왔고 많은 팀이 경질 타이어를 쓰는 가운데 에스턴 마틴은 중간 타이어를 택했어요. 그 선택이 초반부터 상위권에 보이게 한 요인이었죠. 마리나 베이 트랙은 실수에 관대하지 않은 곳입니다. 첫 바퀴도 안 돼 알본은 윌리엄스의 브레이크 문제로
차 뒤쪽에서 연기를 뿜으며 FP1을 마감했고, 가슬리는 14번 코너에서 진로를 벗어나야 했고, 해밀턴은 살짝 벽에 닿기까지 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세션 중반엔 카를로스 사인츠가 1분 31초 812로 잠시 선두에 올랐고, 그러다가 부드러운 타이어가 들어가자 기록이 확 올라가네요. 르클레르는 1분 31초 266으로 선두를 차지했고, 베르스타펜, 노리스가 뒤를 이었어요. 하지만 알론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1분간 트랙에 나와 1분 31초 116으로 다시 선두를 되찾았습니다. 자, 맥라렌 쪽에선 피아스트리가 처음엔 언더스티어를 호소하며 노리스보다 0.5초 뒤쳐졌지만 마지막엔 반등해서 5번째로 마무리했어요. 팀은 아직 잠재력을 전부 보여주진 않았지만 안정감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인 드라이버들은 적응에 고전했어요.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는 그립 부족과 탈선 문제로 시간을 많이 잃었죠. 전반적으로 FP1은 워밍업 세션일 뿐입니다. 세팅 조정하고 데이터를 쌓는 게 목적이죠. 기록이 절대적 의미를 가지진 않지만 인상적인 장면은 남습니다. 알론소의 강인함, 르클레르의 안정성, 베르스타펜의 근접력, 그리고 맥라렌의 일관성까지, 이 모든 게 암시하듯 싱가포르 레이스는 치열한 싸움이 될 겁니다. 싱가포르 두 번째 자유연습 FP2는 주말 중 가장 중요한 세션 중 하나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숨 가쁘게 흘렀습니다. 오스카 피아스트리는 1분 30초 714까지 기록하며 맥라렌을 선두에 올려놨고, 오렌지 머신의 강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세션은 단순히 기록으로만 기억되진 않아요. 사고, 레드플래그, 피트레인 혼란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세션 초반 조지 러셀은 16번 코너에서 크게 충돌하며 전면부가 파손된 메르세데스를 세워야 했습니다. 단 6바퀴만 주행하고 세션을 마감했죠. 고온 조건에서의 차 동작이 이미 문제로 지적되던 메르세데스에게는 악재였습니다. 동시에 키미 안토넬리는 18위 그 이상 올리지 못하며 메르세데스가 이 그랑프리에서 고전할 가능성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리엄 로슨이 레이싱불스 차량으로 피트 진입 직전에 벽과 충돌했고, 이로 인해 또 한 번 레드플래그가 나왔습니다. 이 충돌은 팀이 데이터 수집을 이어가려던 계획에 타격을 줬고, 로슨 본인에게도 큰 실수가 됐죠. 특히 중요한 주말이에요. 그리고 피트레인에서는 더 황당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페라리가 샤를 르클레르를 너무 성급히 출발시키면서 그는 랜도 노리스와 충돌했고, 노리스는 피트월에 부딪혔습니다. 결과적으로 맥라렌은 프런트 윙을 교체해야 했고, 안전하지 않은 출발 unsafe release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제가 이걸 녹화하는 시점까지 르클레르 본인에게 처벌이 내려졌다는 소식은 없어요.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페라리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록만 보면 피아스트리가 가장 빨랐고, 바로 뒤에 이삭 하지아가 0.132 초차이로 레이싱불스를 2위에 올렸습니다. 베르스타펜이 3위, 알론소 4위, 노리스 5위로 뒤를 이었어요. 그 뒤로 해밀턴과 르클레르는 조용한 세션을 보내며 각각 9위와 10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에스턴 마틴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보여줬어요. 알론소는 FP1에서 보여줬던 페이스를 유지했고, 스트롤은 상위 6위권에 들었습니다. 폴이나 포디움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전 그랑프리들과 비교하면 확실히 진전입니다. FP2는 여러 경향을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맥라렌은 여전히 가장 균형 잡힌 차, 레드불은 업그레이드 이후 자신감이 점점 커지고 있고, 페라리는 실수가 계속 누적되는 쪽이네요. 그 틈에서 에스턴 마틴이 혼란을 타고 포인트를 쓸어 담을 수도 있고요. 특히 레드플래그 때문에 트랙이 잠시 다쳤고, 팀들이 롱런 시뮬레이션이나 레이스 세팅 점검에 할애할 시간이 줄었습니다. FP2는 실제 레이스와 비슷한 시간대에 열리기에 대부분의 팀이 이걸 시뮬레이션 기회로 쓰는데, 이번엔 그런 기회를 많이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예선. 이 FP2의 흐름이 예선에서도 이어질까요? 혹은 또 다른 변수와 반전이 나올까요? 싱가포르에서 무엇도 보장된 건 없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영상이 올라옵니다.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두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